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입니다. 평론가님 마음에도 봄이 오셨나요? 네, 아니 오늘 방송국 오다 보니까 정말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네. 벚꽃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활짝 핀 꽃처럼 마음에 있는 주름도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네, 오늘 좀 봄처럼 피어나는 풍성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코멘트 살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다이아 버튼 유튜버 됐다. 네, 10만은 실버 버튼, 100만은 골드 버튼, 그리고 구독자가 무려 1000만 명일 때 받는 다이아 버튼을 받을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바로 아이유입니다. 물론 아이유가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건 당연한데, 아니 1000만 구독자가 웬 말입니까? 대단하죠. 요즘 네. 유튜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제 2의 잡으로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만큼 뭐 유튜브 세상하면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실버 버튼도 아닌 또 골드 버튼도 아닌 다이아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다이아 반짝이는 버튼의 거잖아요. 주인공이 됐다는 네. 건 글로벌 인지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영광의 순간을 직접 영상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천만에 딱 그 주인공 두 말씀드리는 순간 오 구구구구구구구 천만 구독자 달성 다이아 버튼 보유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콘텐츠 많이 만드는 천만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1013분의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둥. 네, 아이유 채널이 2017년에 됐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1000만 구독자라니 정말 그렇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수와 또 연기 활동까지 섭렵하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는 아이유, 정말 초인적인 행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 이제 일단은 뭐 유튜브 세상에서는 이제 전설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유 씨 2008년에 가수로 데뷔를 했죠. 가수로 데뷔한 이후에 뭐 수도 없이 많은 히트곡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드라마 드림하이를 통해서 연기자로 또 겸업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제는 뭐 연기자로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까지 이 장르를 넘나들고 있는 전천후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지요. 무대 위의 성과도 대단합니다. 2022년에 K-팝 솔로 여가수로는 최초로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지난해 또 이곳 찾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네. 우리 여성 가수 최초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 너무나 이 드라마 사랑하셨죠. 이 OTT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 1인 네. 2역을 맡았습니다. 애순과 금명을 연기하면서 섬세한 감정선에 또 깊은 연기로 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좀 휴지기를 가질 법한데 쉬지 않습니다. 또 돌아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상파 드라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21세기 대군 부인에서 배우 변우석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 8년 만에 또 1000만이 됐고 그 사이에 가수로서도 탑의 위치 그리고 배우로서도 탑의 위치 그러니까 뭐 모든 장르를 넘나들어서 탑의 위치를 선점한 전천후 아티스트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만 구독자도 그냥 숫자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이 아이유는 화려한 경력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성으로도 유명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폭삭 소가수다에서 만난 인연들과의 일화에서도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아이유 씨 하면 사실 주변을 잘 챙기기로 유명한 미담 생성기라고 맞습니다. 하죠. 뭐 네. 파파미 중에 또 대표적인 연예인 한 사람입니다. 사실 명절이 되면 주변에 정말 많은 스태프들, 정말 많은 친한 연예인들에게 선물을 다 보낸다고 해요. 그러게요. 일일이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선물까지 그러니까요. 돌린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폭삭 소가수다에서 인연을 맺은 아역 배우들에게 또 선물을 보낸 것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극중 오해순과 모녀 역으로 호흡을 맞춘 아역 탤런트죠. 금명이 역할의 이 아역 배우 신채린 양. 이 신채린 양 마지막 촬영 날에 맞춰서 붕어빵 트럭을 저렇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네, 신채린 양뿐만 아니라 네. 신채린 양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엄마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는 네. 글과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는데요. 또 어린 양광식 역을 맡은 아역 배우 이천무 군이죠. 이천무 군에게도 선물을 보냈는데요. 아이유 씨가 이 드론을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선물 받은 드론을 들고 해맑게 웃으면서 아이유 누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인사하는 또 모습 영상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까지 챙기는 미담이 다시 한번 알려지면서 역시 아이유다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역시 아이유다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세기의 연예인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유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이유의 진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유 씨가 배우로 활동할 때, 연기자로 활동할 때는 본인의 본명이죠. 이지은으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활동명을 아이유로 통일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없이 리스너로 또 시청자들에게 관객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의미의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유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연기할 때는 이 가수 또 작곡가로서의 본업이 도움이 되고요. 노래할 때는 배우로서의 감성이 무대에 설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가수 출신 배우하면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어요. 맞아요. 연기를 잘할까? 잘하면 얼마나 할까? 뭐 이런 식의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 있는데 그 편견과 선입견을 완벽히 깨고 배우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업에 소홀하지 않죠. 꾸준히 콘서트 무대 찾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곡 발표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가수 출신 배우이기 때문에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네. 그만큼 이 시청자들,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여야 되는데 사실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아저씨부터 최근작인 폭삭 소가수다에 이르기까지 연기력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들이 상당히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작품 복이 있는 배우이기도 한 것 작품을 같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네. 시청자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선사해주는 복까지 타고났습니다. 네. 또 인생작을 이렇게 경신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유 맞습니다. 씨가 그 어려운 인생작 경신, 인생작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이 외에도 이건 사실 엔터테이너로서 아티스트로서 타고난 재능과 본인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여기에 아이유 씨를 더욱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유 씨가 이번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그리고 이재민들에게 2억 원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꾸준히 기부를 하더라고요. 네. 누적 기부액만 60억을 넘어선다고 엄청납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부의 진정성을 이만큼 보이기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에 사회적으로 뭔가 책임감을 행사하는 선한 영향력까지 더해지면서 아이유 씨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 또 대중의 호감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톱스타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 톱스타의 자리를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울 텐데요. 그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는 아이유의 10년 후, 30년 후가 더 궁금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박나래보다 오빠가 아까워. 개그우먼 박나래보다 낫다는 이 오빠는 과연 누굴까요? 네, 방송인 전현무의 SNS 라이브 방송을 함께했던 보아가 나와서 한 행동과 발언이 논란입니다. 그 논란이 됐던 라방 영상 함께 먼저 보시죠. 자, 그러면 그분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짜란!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아! 박나래하고 사귄다는 인터넷에 뜨는데 진짜로 사귀나요? 라는 거는 안 사귈 것 같아.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당장 삭제해 주십시오. 사귈 수가 없어. 왜요?
박나래 아까워? 아니, 오빠가 아까워. 괜찮겠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상관없죠, 뭐. 어이구, 얘 막 나가는구나. 보아 씨 술 한 잔 드셨나요? 이러잖아. 걱정하시잖아. 막았습니다. 예, 이거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무슨 오빠. 이제는 야, 이거 사람들이 봐봐.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보아 입마가라고 그러잖아. 너 걱정하는 팬들이.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둘 다 안 취했어요. 진짜 안 취했고 취한 척 연기를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술에 취한 모습이고요. 좀 거리낌 없이 좀 뭔가 스킨십을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전현무 씨가 지금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을 미리 예감한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보아 씨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담에서 사석에서나 있을 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자리가 보아 씨 입장으로는 사석에서 편하게 라방한 것,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내고 있는 네티즌들 상당합니다. 한심하다. 보아 이런 사람이었냐? 아주 많이 실망스럽다. 영상 봤는데 무례함이 끝판이었다. 박나래 씨가 봤으면 정말 화났겠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짧은 라이브 방송이었지만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박나래에 대한 무례함에 대해서 보아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팬 커뮤니티를 통해서 팬들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고 박나래님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반면 전현 씨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아마도 지금 사실 그러니까 논란이 된 발언이 보아 씨의 발언이 주됐기 때문에 네. 뭐 소통에 능한 전현무 씨까지는 여기 사과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이 술방을 컨텐츠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 정말 많아요. 연예인들 술방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술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네. 과연 술이 과하게 취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혀가 풀린 듯한 그런 네. 발언을 하는 연예인들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보아 씨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될 것인지 또 실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보아 씨가 한 지금 SNS 활동을 멈춘 지가 한 7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요. 2월 14일 이후에 업로드된 새로운 게시물이 없는데 네. 그럼에도 팔로워 수가 48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전현무 씨도 7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라방, 술방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보아가 작년에 은퇴를 암시한 적도 있었고요. 뭔가 SNS 활동도 좀 하지 않는 걸 보면 이 아시아의 별 보아에게 무슨 일이 있나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요. 사실 지난해 4월에 네. 이제 계약 끝나면 은퇴해도 되겠죠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은퇴라는 게 은퇴 오타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은퇴를 시사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팬들 걱정이 이어지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라고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가수 보아로서 활동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로드가 뜸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전현무 씨가 이 라방에서 보아 씨에게 SNS와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SNS 안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아 씨가 세상과 단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건 뭐 저의 추정이긴 합니다만 사실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과거에는 이 연예 기사에 달려 있다면 네. 요즘엔 직접 그 연예인이 운영하고 있는 SNS를 찾아가서 네. 비난의 글, 비판의 글, 악성 댓글들을 달잖아요. 네. 이 피해가 사실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보다 훨씬 더 이 체감하는 정도가 크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좀 심리적 고통이 더 직접적으로 커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악플러들 때문에 혹시라도 SNS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세상과 단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아는 정말 어려서부터 아시아의 별로 꾸준하게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는데 상당 기간 그 스타의 책임감을 다하는 가수로서 활동을 해온 만큼 좀 더 좀 너그러운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좀 네티즌들도 대중들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한국 빨리 망할 것. 무엇 때문에 한국이 망한다고 한 걸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수 JK 김동욱 씨가 한 발언인데요. 가수 김동욱 씨는 본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 직후에 사실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던 연예인들의 반응도 나왔고요. 탄핵은 결코 반대해야 된다. 네. 이 반대파 연예인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탄핵 찬성파였던 연예인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탤런트, 그러니까 배우 이동욱 씨 같은 경우는 지난 4일에 SNS에 이제 봄이다, 겨울이 너무 길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의 소회를 적은 듯한 그런 네. 느낌의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환 씨 같은 경우 구미에서 이 기간 중에 콘서트가 취소되기도 했었죠. 오늘 한잔 하겠다. 나도 살고 나라도 산 날 대한민국 만세라는 또 탄핵 인용에 대해서 기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화 감독 변현주 씨, 또 배우 김규리 씨, 신소유 씨도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반면에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냈던 연예인들도 있었죠. 앞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이 JK 김동욱 씨, 대표적인 연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 해외 유튜브 콘텐츠 중에 2060년에 대한민국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영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더 빨리 망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가수 김은국 씨 역시 8대0, 탄핵 인용이 8대0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진 거다. 현재 결정에 불복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탄핵에 찬성하는 동료 연예인들을 좀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JK 김동욱 씨가 본인과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로 이동욱 씨를 저격하는, 비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원색적으로 이제 실명 비난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JK 김동욱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JK 김동욱 씨의 이 원색적인 비난 발언에 대해서 네티즌들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JK 김동욱 씨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네. 그 이후에 고등학교 재학 중에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지금은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비난 발언이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선을 넘었다,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적도 아닌데 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느냐, 많이 갖고 있느냐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연예인이 정치적인 의견 표명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JK 김동욱 씨의 어떤 원색적인 비난 발언은 의견 표출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맞습니다. 보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신 발언이라기보다 그냥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인신공격적 발언이 대중에게 어떤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죠. 또 한 가지는 JK 김동욱 씨가 무대에서는 가수잖아요. 그런 만큼 본인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음악적인 커리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커리어에 본인이 했던 발언 때문에 뭔가 커리어 자체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뭐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연예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JK 김동욱 씨처럼 동료 연예인을 실명으로 비난하며 막말을 퍼부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네. 연예인들이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런 암묵적인 불문율이 깨지면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여과 없이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진보의 입장에 서건 보수의 입장에 서건 어떤 것이 됐건 저는 정치 소신 발언을 했을 때 소신 발언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 발언에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배척하고 보는 게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나와 다른 것, 말 그대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하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이 시간에 누누이 이 연예인들, 유명인들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들이 표출하는 정치적인 발언 역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품격 있는 발언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연예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그 정치적 견해나 자신의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고민인 만큼 그 한마디 말이 미칠 수 있는 파급력, 영향력을 좀 고려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챗 GPT 지브리 열풍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경제 이슈를 통해 지브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이 지브리 열풍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푸사라고 하죠. 네. SNS 푸사를 보게 되면 지브리풍 사진으로, 그러니까 지브리풍 만화 캐릭터로 바뀌어 있는 푸사를 네. 자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게시물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진행자께서도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긴 했는데 푸사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봅니다. 이게 네. 왜 트렌드에 민감한 남녀, 뭐 트민남, 트민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또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네, 그래서 근데 트렌드남이죠. 트렌드와 무관하게 요즘엔 이게 유행이다 보니까 네. 아마들 한 번씩들 해보셨을 겁니다. 뭐 전현무 씨도 본인이 후두염에 걸려서 목이 아파다 이걸 또 저렇게 지브리 푸사를 이용해서 네. 변환시켰고요. 네. 뭐 조혜련 씨 같은 경우도 남편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브리 푸사를 통해서 남편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게 저렇게 네.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크릿 출신의 송지은 씨, 이 남편인 유튜버 박이 씨와의 웨딩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브리풍 사진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손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챗 GPT 앱에서 사진을 업로드한 이후에 지브리풍으로 바꿔줘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1분 안에 지브리풍으로 바뀌죠. 맞아요. 사실 뭐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만화 캐릭터의 어떤 네. 캐릭터 주인공 이런 되고 싶다. 꿈을 네. 꿀 때가 있잖아요. 네. 이 꿈을 현실화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의 재미, 하나의 놀이 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연예인들 지브리 푸사를 구경하니까 좀 재미있게 느껴졌는데요. 평론가님도 바꿔본 적 네, 있으시죠? 바꿔봤습니다. 네. 바꿔봤는데 네. 사실 제 그냥 사진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게 나와서 저도 카톡 푸사로 바꿀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단을 하겠지만 네. 이게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트렌드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변화는 해봤는데 게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브리 푸 사진을 공개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은 내가 만약에 지브리 창작자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쾌할 가능성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창작자들이 이런 유행과 관련해서 회의감을 직접 토로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만화 원피스 이 애니메이션 감독이죠. 이시타니 메구미가 본인 SNS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브리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고요. 네. 그리고 안녕 자두야 이빈 작가 역시 본인 SNS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가족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으로 바꿨다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는 친구를 봤는데 네. 이 친구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힘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졌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창작 의욕을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브리 측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설립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과거 발언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화가 날까 유추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AI 창작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과거에 드러냈습니다. 2016년도와 2019년도 한 다큐멘터리 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AI 기술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삶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AI가 만든 결과물은 이 사람이 작업하는 고통을 전혀 모른다. 이런 기술들은 절대로 나의 작품에 사용되지 않을 거다.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네. AI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이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풍으로 지금 AI 사진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대중의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는, 그러니까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지브리 푸사로 바꾸는 행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만은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그 작품 한 컷에 들어가는 4초간의 그 작품 장면 제작을 위해서 무려 1년 반을 공들여서 작품을 제작했다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자들의 그런 창작성을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픈 AI가 해당 스튜디오들의 허락 없이 챗 GPT의 특정 화풍을 학습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저작권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따져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네. 대답을 합니다. 해당 작품을 그대로 학습하거나 복제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려진 스타일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위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배 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다만 화풍이고 스타일일 뿐이다라고 그냥 한정을 짓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법조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뭐 화풍이라든지 스타일, 표현 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모방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창작자들이 어떤 경우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챗 GPT가 이제 지브리나 뭐 디즈니 등 기존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학습을 했다면 이건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독일 음악 저작권 협회는 챗 GPT가 노래 가사를 무단 학습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건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뉴욕타임즈나 캐나다의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기사를 AI가 무단으로 학습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학습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국가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저작권의 기본 원칙을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아이디어와 표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다 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표현만을 저작권에서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브리 캐릭터를 그대로 따라서 AI가 학습해서 표현을 해냈다라고 하면 저작권의 위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작권 관련한 논란, 두 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 지금 표현은 저작권에서 보호를 하고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디어까지 보호를 하게 될 경우 발생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가 너무 넓은 이 창작 영역을 독점하게 될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아이디어와 표현 가운데 표현만 보호하게 될 경우,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경우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작자의 의욕이 상당히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기술은 끊임없이 아주 빠르게 발달하고 맞습니다.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발전하면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될 소지들도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법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논란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만큼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 저작권과 관련된 정의가 다시 한번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이제 독일 음악 저작권 협회가 그 무단으로 AI가 가사를 학습했다며 좀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음저협의 경우도 AI 창작물 사용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오픈 AI 측이 침묵하고 있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익에만 눈먼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유료였잖아요. 그렇죠. 유료 네. 구독자에게만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용자들 반응을 고려해서 이제 무료로 이 서비스 대상을 확대시켜 놓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열풍, 지브리 열풍을 몰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 가능해요. 이 서비스 자체의 관심도를 지금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렇게 되면
유료화해도 유료 구독자 수가 늘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유료 구독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구독료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된 서비스 이외에 고급 AI 서비스를 별도로 출시하게 되면 이걸로 또 별도의 부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수익화에 열을 올리게 되는 것도 물론 기업 입장에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픈 AI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네. 저희가 지금 저작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샘 울트먼 CEO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챗 GPT의 목소리만 들을 뿐이지 샘 울트먼 CEO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 하나가 가능한 부분이 네. 우리가 AI라고 한다는 게 사실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지브리 열풍이 불 때 과연 지브리 캐릭터 또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대한 학습이 없고 지브리 스타일, 지브리 풍의 이 캐릭터들, 지브리풍의 어떤 분위기, 지브리풍의 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존에 이미 학습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거니까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안이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학습을 했을 경우엔 저작권 침해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AI를 한 번씩 써보신 분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샘 울트먼 CEO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침묵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지브리 푸사 열풍으로 오픈 AI 챗 GPT 유료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하려면 그게 몇만 원 수준의 돈을 내야 하더라고요. 유료 가입자라면은. 그럼 무려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실적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1분기 말 유료 구독자 수 전분기 대비 30%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30% 가까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브리 열풍, 네. 한몫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챗 GPT가 제1회 전성기를 맞았다면 지금 이 챗 GPT는 제2의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샘 울트먼 CEO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밈으로 본인 이 X의 어떤 프로필 사진 역시 지브리풍으로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이 샘 울트먼이 그렇게 밝혔죠. 챗 GPT를 출시했을 때 100만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 1시간 만에 이번에는 100만 이용자가 모였다라고 네네. 했죠. 이미지 생성 기술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목소리를 낸 건데요. 출시 일주일 동안 1억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 7억 장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유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네이버 자회사죠. 스노우가 2023년 AI 프로필 또 AI 사진 편집 앱인 이 에픽에 90년대 미국 졸업사진인과 비슷한 유사한 분위기가 날 수 있게 나의 모습을 변환시켜주는 그런 한참 앱을 운영을 했어요. 유행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 SNS 게시물에 보면 과거에 그런 푸사 변형을 시켜놨던 분들 계실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때 매출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연매출 685억 원을 거뒀고요. 네. 이게 전년 대비 비교를 해보면 25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오픈 AI도 역시나 지금 이 지브리 푸사 열풍 흥미로운 기능을 잇따라 선보이게 되면서 네. 매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지금 커졌습니다. 오픈 AI가 올해 매출로 전년 이 37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 수익을 거뒀는데 네. 이 대비 3배 증가한 127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지한 어떤 소스를 주는 어려운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보다 재미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가 사실 그동안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업무 활용 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지브리 모먼트 같은 경우는 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AI 이 성공의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
화풍을 제공한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 등의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그런 얼굴 이미지를 무료로 학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초상권의 침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저작권은 관심 갖고 있지만 초상권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지브리 화풍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의 사진 또는 우리 가족의 사진이 AI 학습하는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올린 사진들이 그렇게 AI가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열풍이 지금 국내에서만 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적인 열풍인 상황입니다. 글로벌 규모로 보게 된다면 오픈 AI가 이번 데이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사실 숫자로 얘기하기에 무리일 만큼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사실 오픈 AI가 초상권 침해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고려해서 얼굴 그대로, 누군가의 얼굴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지 단위를 픽셀 단위로 완전히 작게 쪼개서 네. AI 학습 데이터로 쓸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뭐 이번 지브리 열풍으로 사실 텍스트와 관련해서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충분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지 또 누군가의 사진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고 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업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픈 AI가 이용자들의 사진을 뭐 영리적인 목적이나 또 2차 가공 등의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이 침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는 계속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초상권 침해 논란에 더해서 지브리풍 제작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돈을 받고 만들어주겠다는 판매글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해 등장해 논란이죠. 이게 그러니까 챗 GPT-4.5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서 네.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의 그림으로 변환시켜주겠다, 이런 글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두 건에 500원, 챗 GPT 유료 지브리 그림, 챗 GPT 지브리, 스누피, 스즈메 문단속 등으로 그려드려요. 챗 GPT 이미지 변경해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는데요. 네. 최저 5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의 가격이 저는 책정돼 있습니다. 2만 원까지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네. 여러분들 사실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 그림 내가 챗 GPT 이용해서 팔아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법에 저촉될 가능성 높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AI를 학습시킨 결과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된다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챗 GPT 지브리 그림 팔겠다. 또 네가 사진을 주면 내가 유료 구독하고 있는 챗 GPT를 통해서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주겠다.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개인이 재미 삼아서 이제 지브리 관련해서 지브리 열풍에 동참해서 내 사진 한번 바꿔서 카톡 프사로 바꿔야지,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유튜버라든지 기업의 광고 담당자가 영리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 네. 타인 성과의 무단 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챗 GPT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전력 소비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 지금 나흘 만에 무료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 가입자가 5억 명이 넘었습니다. 샘 울트먼 CEO가 이에 대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거든요. GPU가 녹고 있다라고 열풍을 설명을 했는데 사진 한 장 만드는 것 우리는 1분 정도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로 그림 하나 그리는데 휴대전화 한 대를 충전할 만큼의 전기량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AI 시장은 굉장히 반가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AI 시장이 뭔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딥시크가 중국에서 개발이 됐잖아요. 네. 딥시크 때문에 사실 많이 긴장을 했고 그리고 투자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투자자들도 있었을 텐데 저사양인 이 GPU를 사용하는 딥시크는 지브리 열풍 같은 걸 구현해내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지라도 이번에 지브리 열풍으로 사실 오픈 AI 마케팅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맞습니다. 거둬졌잖아요. 네. 그런 만큼 투자자가 더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챗 GPT 지브리 열풍 사실 뭐 지브리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 심슨 등 유명 애니메이션까지 좀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열풍과 논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챗 GPT 지브리 열풍 뭐 하나의 유머 코드 놀이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열풍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 금방 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밈 콘텐츠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반짝 흥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밈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이용자들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빠르게 식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AI의 발전, AI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모방과 창조의 경계가 계속해서 흐릿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열풍에 취해 있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열풍에 취해 있기보다는 이 열풍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어떤 윤리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있을 수 있고요.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담론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중국발 홍풍 한한령 해제 모두입니다. 중국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한령의 해제가 되면 가장 크게 환영하는 분야가 바로 연예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엔터 시장 사실 뭐 중국하면 대륙이잖아요. 네. 나라도 크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엔터 시장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한령 이전으로 본다면 사실 한한령 이전에는 우리 K 콘텐츠, 뭐 K팝을 비롯해서 K 드라마, K 영화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인기가 있었죠. 근데 그 아시아권 중심의 인기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네. 엔터 업계의 큰 손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월드 투어에서도 한한령이 시작되고 나서는 배제됐던, 사실 우리가 배제하고 싶었던 나라가 아니라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요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큰 손, 우리가 다시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 대사에 중국 관광지 장가계가 등장하자 중국이 제작진과 배우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우리 K 콘텐츠와 관련된 K 드라마를 중국인들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달리 말하면 도둑 시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 도둑 시청과 관련된 문제들은 저희가 자주 짚어왔던 문제예요.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이 애순이 관식에게 내년 가을 중국 장가계에 가자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장가계가 그대로 홍보에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 장가계의 일부 이 공식 웨이보 계정에 이 폭삭 속았수다의 스텝진이죠. 김원석 감독, 임상춘 작가 그리고 주연 배우들을 초대한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장가계 여행에서 함께 낙엽 약속을 지켜보라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 드라마를 봤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장가계를 홍보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네티즌들 불쾌하죠. 뻔뻔하다. 괜히 가면 홍보에 이용당한다. 제주도 홍보가 먼저다. 이런 목소리 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반면으로는 사실 이 한한령 해제를 기다리는 또 대중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누리꾼들이
홍보 기회 중국에서 상당히 잘 잡고 있다. 한류 위상이 높다는 방증 아니겠느냐. 한한령의 빗장을 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제15회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 4편이 공식 초청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초청이 실질적인 한류 회복의 신호라기보다는 좀 문화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베이징 국제영화제 하면 상하이 국제영화제와 함께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 공신력이 큰 최대 영화제로 꼽힙니다. 네. 지난해 이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파묘를 비롯해서 홍상수 감독의 작품 5편이 초청되기도 했어요. 올해는 한국 영화 신작과 함께 또 과거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들이 초청됐습니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는 것, 뭔가 한중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이 고개가 또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감에 고개를 들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이 남은희 씨와 이희준 씨가 주연을 했던 오문희라는 작품이 네. 중국 현지에서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 이 작품이 개봉된 이후에 한한령이 회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졌지만 사실 한한령 해제가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한류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문화적 제스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초대된 작품 중에 이제 개봉을 앞둘 작품도 있지만 오발탄이라든지 초록물고기, 과거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들도 초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 물론 이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형인 어떤 한국의 영화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렌드나 어떤 산업을 보여주고 또 이와 관련해서 뭔가 문화에 반영한다라는 것보다는 과거에 한국 영화의 어떤 이 유산을 되짚어 보겠다는 성격이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존중하겠다라는 제스처가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 한국 영화계 입장으로는 계속 뭔가 실망과 희망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베이징 국제영화제 초청 자체는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산업적인 신호인지 일회성 환대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한한령 해제로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바로 K-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팝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였던 중국이 오랫동안 좀 굳게 걸어뒀던 빗장을 조금씩 풀면서 한한령 이후 사실상 금지했던 K-팝 가수들의 공식 행사도 하나둘 허용되고 있습니다. K-팝 기획사들의 이목이 중국 시장에 쏠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지표라고 한다면 네. 음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음반 판매량이 조금 줄었는데요. 지금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수출액을 보면 3,152만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65만 달러였거든요. 2배 넘게 늘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K-팝 가수들 이 중국 방문길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걸그룹 트와이스 그리고 아이브가 중국 상하이에서 팬사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한한령 해제 시에 K-팝 인기 그룹들 중국 투어로 수백억 이상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중국 콘서트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네. 2016년에 중국 투어를 진행했던 빅뱅 같은 경우는 29회 공연으로 50만 명 이상의 관객 동원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제 BTS라든지 세븐틴 이렇게 최정상급의 K-팝 가수들 역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않게 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사실 엔터주들 주식시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빅4에 해당되는 이 하이브, SM, 또 JYP,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팬덤 경제라고 하잖아요. 중국 팬덤의 구매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데요. 실제로 BTS의 중국 팬덤의 경우 앨범을 45억치를 구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국은 이 한한령 자체를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 한한령이 해제되길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국제 정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관세 전쟁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인 네. 거잖아요. 관세 전쟁에서 중국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게 본인 편에 서주길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는 일종의 당근책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했잖아요. 네. 이것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